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한국으로 향하는 에어포스 원 안에 있습니다. 좀 있으면 한국에 도착하겠는데, 좀 있으면 한국에 도착하겠는데 몇 시간 뒤에 한국에 도착하면은 뭐 지금 일정상으로는 가장 먼저 삼성 반도체를 뭐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죠. 여러 기업들을 만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직접 기업체를 방문하는 일정은 삼성 반도체가 지금 유일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기업 총수들을 전부 다 모아서 이제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이 따로 지금 마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이미 바이든 대통령한테 44조라는 엄청난 그 투자를 약속을 해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약속들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이제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고요.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겪었고 또 이것이 인플레이션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기에 앞장서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좀 남다른 민감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방문하면서 한국 기업들로부터 얼마나 더 많은 수익들을 뽑아내려고 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그 기업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 약속을 해주었던 것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요. 한국과 일본을 방문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방문하는 일정이 진작부터 잡혀 있었던 것은 일본 방문이었죠. 일본에서는 쿼드, 그러니까 호주, 일본, 그리고 인도, 미국 이렇게 4개 나라의 안보협력체가 회의를 갖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주로 논의가 될 것은 역시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하는 부분일 것인데요.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그동안 상당히 선전해왔던 것은 결국에는 미군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마리우폴에서 좀 밀려나긴 했지만은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서 잘 버텨주고 있는 것은 미군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고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고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대혼란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인도태평양 전선에 있는 미군이 이 대만 지역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테니 그 틈을 타고 북한도 남한에 대한 공세를 높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기 전에 미리 막아야 하는 것이 이제 최우선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일본 회의에서 치러지게 된다. 결국 경제 문제와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견제 문제가 이번에 바이든이 아시아는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는 순방길에 가장 큰 화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어떻게 프레임워크를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 첫 번째 화두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이라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이제 계속 새로운 성과물로 내놓으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한국 방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일본에 방문을 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하고 회담을 가지고 이제 공동 발표를 할 때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의 잭 쿠퍼라는 수석 연구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그러니까 CPTPP, 옛날에는 TPP였는데 거기다가 중국이 이제 끼나 마나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 TPP 당사자들을 포함한 미국 시장 접근성 확대와 관세 철폐를 지금 노리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원하는 그런 새로운 무역 협정이 아닐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이든의 한국 방문 첫 공식 일정이 삼성 반도체라는 점, 이거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내일 조지아주에서 지금 이제 전기자동차 생산 공장 라인을 신규로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발표를 투자 계획 발표를 내일 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수확을 가져오게 될 것인데 이게 이제 쿼드 회의와 맞물리면서 결국에는
경제적인,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인도 태평양 경제 전선을 만들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이해를 좀 하면 좋겠다. 부품 문제가 상당히 많이, 공급망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됐었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것이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되고. 그런데 이 부품망을 이야기할 때 히토류 문제가 있었는데요. 상당 부분 인력 문제라든가 혹은 공급망 문제, 반도체 문제, 그다음에 뭐 히토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인도, 대만, 일본, 한국 이렇게 4개 나라를 엮는 것으로 충분히 미국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지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설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경제 구역, 경제 동맹 지역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수요일 어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상당히 야망이 큰 계획이다라는 표현까지 했는데요. 설리번은 이것이 디지털 경제의 규칙을 정하는 것부터 안전하고 탄력 있는 공급망을 보장해 주는 것까지 새로운 경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21세기 경제 협정이 될 것이다. 과거의 국가 간들의 경제 협정에서 중점이 되었던 부분들은 FTA였습니다. 프리 트레이드였었죠.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해서 미국 시장에, 미국 소비자들 시장에 좀 더 해외 기업들이 진출하기 쉽게 해주고 무역 거래를 통해서 각국이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무역을 자유롭게 해주는 이 FTA가 과거에는 국제 간의 경제 협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는데 이번에 이야기하는 이 경제 협정은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상당히 좀 다른 방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리번이 이야기한 대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 디지털 경제의 그런 규칙들을 정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이 관련된 나라들이 서로 공조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협정을, 경제 협정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중국을 상당히 자극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 방문 끝난 뒤에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바이든이 그런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러한 그 경제협정 발표가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되는 발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될지도 제가 봐야 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중국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만 눈치를 그러니까 한국만 중국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도 지금 한국의 눈치를 상당히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데요.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있었던 시기였다고 하면 중국이 지금 눈치를 안 봤을 겁니다. 오히려 조금 좀 큰 소리를 쳤을 텐데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는 중국이 뭐 일단은 눈치를 좀 보는,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는 것이 가장 극하게 드러났던 부분이 대통령 취임식이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 취임식 때 부주석을 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한 그 중국의 입장을 비쳤던 것이죠. 다른 나라들이 보냈던 하객들, 이 대표단들에 비해서 중국이 좀 더 이 대표단에 무게를 실어 주었던 것을 저희가 이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최근에 러시아와 한계 없는 협력 관계를 아주 자랑하듯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전쟁을 발발한 러시아와 중국은 지금 아주 우리는 한계가 없는 동맹 관계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압박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있는 상황이죠.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것, 특히 쿼드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금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오히려 말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본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카토 인스티튜트의 에릭 고메즈 국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쿼드 입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중국인들은 다소 경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위한 도구로 한국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중국인들을 좀 화나게 만들 수도 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이제 유세할 때 쿼드 가입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드 더 배치해야 된다. 사드 같은 경우 더 배치하자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과거 정부에서는 뭐 일체 함부로 말하지 못했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거 배치했다가 아주 중국으로부터 된통 보복을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즉각적으로 받아치지를 않고 일단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가 상당히 궁금하고 우려되기도 하고 하는데, 좀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이고요. 북한도 요즘 계속해서 뭐 핵실험이니 미사일 실험이니 이런 것들을 단행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지금 코로나19가 퍼지는 바람에 북한 내에서 지금 아주 강한 방역 조치가 취해지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고민들이 지금 생겨져 있는, 무작정 자기네들이 뭐 남한을 점령하자 뭐 이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코로나 덕분에 그런 좀 상황인 것이고요. 몇 명이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죠. 지금 이제 2명인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는 양성 반응 보이는 사람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중국 당국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군사적으로는 분명히 북한하고 경계하고 압박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인도주의적인 접근, 인도주의적인 지원, 이런 것들은 반대하는 나라는 지금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지금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한반도에서 펼쳐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조는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원조는 원조대로 하고, 그러면서 또 한반도에 미국의 특정 무기 체제를 배치하는 그런 협정들이 이번에 바이든 방문 기간 중에 있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에 지금 상당히 많은 무기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지금 이번에 한국에도 또 다른 무기 판매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사드 추가 배치가 이번에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북한에서 계속해서 미사일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요격 시스템을 한국 군도 충분하게 갖추어야 한다라는 그런 필요는 어느 때보다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적어도 수도권, 서울 지역의 수도권 지역의 방공망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미사일 보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이제 미니맵 같은 그런 것들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도 지금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중국이 분명히 반발할 수도 있는데, 중국이 반발해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만 해준다면 중국이 크게 반발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을 우리는 충분히 핑계 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사일 실험도 계속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필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인도입니다. 지금 인도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과정에서 한국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군 파병 안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하겠지만 군사적인 지원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한국이 발을 뺐었죠.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대놓고 러시아로부터 전투기를 더 주문하고 사들이고 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기 바빠 죽겠는데 인도가 러시아에다가 전투기 팔라고, 우리한테 팔라고 주문하는 막 돈을 갖다 퍼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석유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러시아 쪽에 상당 부분 의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미국하고 인도와의 관계는 조금 좀 애매한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좋을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카멀라 해리스가 제대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쿼드 회의에서 인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하나의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지켜봐야 될 문제다. 만약 바이든이 인도를 우크라이나 문제로 너무 몰아붙이면 역효과가 날 것이다, 뭐 이런 지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도 사실은 지금 G7과 합류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지금 직접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쿼드 국가들이 대체로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지금 거리를 두려고 하는, 왜냐하면 그건 우리 문제가, 그들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토의 문제인 것이고 우크라이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발을 빼려고 하는 거여서 이번에 바이든이 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가지고 이 쿼드 동맹들한테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개피를 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대로 새로운 경제 협력 협정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크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것이다. 자유무역 협정과 같이 관세를 없애주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공급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기에 좀 주목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에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듯이 한국 기업들은 벌써 선제적으로 좀 뭔가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